예, 두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공부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죠? 예, 직접 대면하면서 강의를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다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명사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꺼번에 두 주간을 이제 그 녹화를 하게 되는데 히브리 명사 5과하고 4과 히브리 명사하고 5과 또 오늘 두 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보강적으로 이제 우리 그 정답지에 있었던 그 히브리어 문제들을 또 같이 풀어보고 시험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답지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그 시험지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문법 내용을 암기하는 걸로 나오고 오늘 또 특별히 그 단문 독해 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첫 번째 그 문장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법의 아주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 목적이 뭐냐 하면 한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문을 한 문장을 번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모든 그 히브리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한 150문장 정도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문장에서 이제 기말고사가 시험이 나오게 돼 있고 나머지 시험은 전부 다 중간중간에 보는 단어 시험과 그 다음에 문법 시험으로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개 한 개가 다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그 발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봤다면 오늘부터는 문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위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과 히브리 명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책을 훑으면서 내용을 밑줄 치면서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칠판으로 강의하는 모습 그거를 명사를 찍었는데 그 명사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히브리 명사도 단복수, 단수 복수를 가지는 게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점은 뭐냐면 둘을 가르치는 이걸 쌍수라고 합니다. 쌍수 복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쌍수가 그냥 복수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수라고 하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양눈, 양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복수는 이제 여러 개라는 뜻이고 그런데 때로는 쌍수가 복수를 사용할 때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복수를 만드느냐? 네, 영어의 프라페스 이렇게 S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자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히브리 명사도 어떤 문자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복수형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 강의에 나온 것처럼 이 패러다임 하나를 꼭 외우셔야 되죠. 단수는 어떻냐면 아무것도 안 붙죠. 그냥 명사에 아무것도 안 붙는 경우가 남성 단수입니다. 복수, 남성 복수 임 이렇게 붙죠. 쌍수 아임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단수 이거 장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복수 오트. 그 다음에 그 여성 쌍수도 아임인데 여성 단수에 있는 해가 뒤에 전미사가 뭐가 붙게 되면 이게 발음상 발음이 안 돼서 트로 바뀐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렸죠.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추적하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로는 타임이지만 사실은 아임 똑같은 것이다. 남성의 그 쌍수나 여성의 쌍수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잠깐 한번 보면 이거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죠? 수심 이렇게 되죠. 수심 그러면 남성 복수다. 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떼바림, 따발이라는 그 명사에서 떼바림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쌍수는 아임이 붙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렇죠? 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가끔씩 이제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아트나 에트가 또 이제 뒤에 아와 같이 또 여성 단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트 예, 여성 복수 그렇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란 그 남성 여성이라는 건 뭐냐? 여성의 남성 여성은 뭐냐? 예, 이게 이제 자연적인 성과 문법적인 성이 있는데 예, 자연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히브리어의 남성 여성은 남자다 여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성. 그래 문법적인 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법을 구성할 때 누가 누구를 수식하느냐 이런 걸 결정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요 어순이 기본 어순이 동사가 먼저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주어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어나 그 목적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다 보는데 주어라든가 목적어들이 이제 수식어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명사들이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형용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명사와 명사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명사하고 2번 명사가 있는데 1번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보통 수식어구가 이제 그 뒤나 앞에 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수식어구인 형용사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침표라든가 이런 문장 보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어구들은 부사나 형용사들은 명사어구 뒤로 붙거든요. 명사가 앞에 쭉 나열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꾸며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단수냐 복수냐,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누구를 꾸며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번 명사가 남성 복수, 남성 복수, 2번 명사가 여성 단수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뒤에 오는 형용사가 여성 단수다.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걸 꾸며주는 거고요. 앞에 거 안 꾸며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남성 복수다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있어도 이 앞에 거 있는 1번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문법적인 성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트, 딸 같은 건 당연히 여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당연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바트가 딸,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남성, 여성 문법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관한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체크하시고 한 번씩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성은 문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어미 그죠? 근데 특히 이렇게 여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치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도 여성 단수이지만 아트, 아까 전에 했던 에트, 그 뒤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요 세 개는 잘 보입니다. 본문에서 끝이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은 여성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4.5를 가시죠. 왜 이런 전미사를 붙일까? 전미사를 붙여서 성수를 표현할까? 이제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이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보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4.5의 표를 보시면 남성 단수 이제 수스, 멜렉, 따발, 에레드, 그죠? 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쭉 이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복수 한번 붙여볼게요. 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수심, 멜라힘, 데바림, 예라딤, 야밈 어떻죠? 밈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미사를 붙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게 복수라는 남성 복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소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성 단수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단수는 조금 이제 뒤에 어미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좀 다르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 예, 토라, 예, 호마, 예, 이거는 좀 다르죠. 바트, 그 다음에 캐셔트, 트트 이렇게 끝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복수는 이제 또 소리가 오트로 다 끝나니까 예,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멜라호트, 터로트, 호모트, 바노트, 예, 캐샤토트, 이제 어트 이렇게 끝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소리로서 그 뭐랄까요 그 여성 복수인 것을 이제 전달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게 지금 그 전미사를 붙여서 하는 효과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쌍수는 안 읽겠지만 요마임, 요마임 예를 들죠, 그죠? 토라타임 이렇게 아임 이렇게 붙어서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이요. 또 이제 모르실까봐 히브리어 사전을 이제 찾아보려고 한다. 이제 문법은 언어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 같은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제가 찍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그때 가서 이제 실물로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벌써 말씀을 드리면 한글로 된 히브리어 사전은 좀 적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사전은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전의 역할이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찾아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로 된 사전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임 같은 거 이거는 뭐죠? 그 쌍수죠. 말 두 마리입니다. 말 두 마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남성 쌍수로 보입니다. 그다음 수심 역시 말들 이제 순말들이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단어를 어떻게 사전에 찾냐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그럼 어디서 찾냐면 단순 남성 단수인 수스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역시 토로트 율법들이라는 그런 용어도 찾으려면 오트가 여성 복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로 되어 있는 이제 여성 단수 요거 기본형을 찾아야지만 그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저번 강의도 혹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수 같은 명사는 전미사를 바꾸면서 남성, 여성, 단수, 복수를 다 만들 수 있지만 토라 같은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은 이미 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이 정해지지 않고 뭐 남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여성 단수하고 여성 복수만 나오니까 우리는 이때 토라 같은 단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성 단수다. 이렇게 남성 단수나 복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 토라는 어떻게 해요? 여성 단수로 찾으셔야 되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수 형태로 찾는다. 그러니까 여성 단수로 찾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여성 단수로 찾아야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수수 같은 거는 남성 단수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 대한 예외.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여성 단수, 여성 명사가 이제 그 규칙 같이 아트, 에트,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책의 장점이죠.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쭉 따라가면서 지금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익히고 계시면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독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어휘가 아주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것도 도시라는 단어, 이르죠. 이르라는 단어도 그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어미가 없죠.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에벤 같은 경우도 그 여성 어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돌이라는 뜻이죠. 여성 단수 명사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명사의 성은 그것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수형을 만들 때 어떤 의미와 또
형용사 수식을 받을 때에 어떤 형용사를 수식받느냐 요걸 결정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아까도 명사의 무리들과 형용사의 무리들 거리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수를 표현을 해서 나중에 성형용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형용사가 무슨 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름다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때 무슨 여성, 남성이 있고 아름답다는 거를 그죠? 그다음에 단수 복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단수 복수 그다음에 여성, 남성은 명사를 꾸며주기 어느 명사를 내가 지금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 역시 명사도 성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에 관한 이제 예외 규칙이 또 있습니다. 어떤 예외 규칙이냐? 예외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 이거 아버지죠. 남성 명사입니다. 아버지가 남자라서 남성 명사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가 복수를 만들면 아보트예요. 오트는 뭐죠? 여성 복수죠. 여성 복수 전미사란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여성 복수 전미사인지 모르시면 앞에 있는 강의를 듣고 전미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트가 붙으면 여성 복수죠. 왜 남성 명사에 여성 복수 전미사를 갖다 붙여서 복수를 만드냐? 이게 그래서 뭐예요?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남성 명사 복수인데 오트라고 하는 여성 복수 전미사를 붙이는 거죠. 역시 이제 사나라고 하는 여성 단수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노트 이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인데 어떻게 되죠? 남성 복수인 사님 이렇게 남성 복수 전미사를 붙여서 여성 복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불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불규칙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럼 여성 복수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단수고 아보트니까 이게 여성 복수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왜 남성 명사라고 너희들이 우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아브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이 아브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보니까 뭐라고요? 남성 단수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는 이제 남성 단수구나. 그 다음에 아보트 뒤에 오는 형용사를 보니까 수식이 뭐야? 남성 복수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트로 끝나도 남성 복수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는 불규칙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주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런 거 시험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히브리어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배울 때는 저런 걸 다 암기하고 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왜냐면 히브리어를 우리가 글자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우리가 대화식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 현대 히브리어를 쓰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를 이제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고 읽고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요즘엔 너무 도구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저렇게 암기할 필요 없죠.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쌍수, 둘을 의미하는 이제 쌍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임이라고 했습니다. 아임 이렇게 야다임 이렇게 해서 이제 양손, 야다임 그러면 두 손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쌍수니까. 근데 이제 아임이 붙어 있는데 쌍수가 아닌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시고 원래 또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 보면 이제 이집트, 애굽,
샤마임,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예, 미츠라임이네요. 예, 미츠라임. 예, 그러면 이집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죠. 예,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 샤마임이죠. 그 다음에 샤마임에서 샤를 빼면 마임인데 마임은 물입니다. 물. 예, 그래서 샤마임 하늘, 마임 물, 미스라임 예, 이집트 애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단어는 아임으로 끝나지만 쌍수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불규칙 복수입니다. 예. 아까 같이 뭐 그런 전미사를 바꿔치기 하는 복수 불규칙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아예 형태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씨인데 불규칙은 뭐냐면 아나심 이렇게 물론 임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씨는 남성 단수 이제 사람 그죠 아니면 남자 이런 뜻인데 예, 이제 남자들 이렇게 임으로 끝나는데 아나심 예, 많이 변했죠 이샤 나심 예, 이건 여성 복수해야 되는데 임으로 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런 아주 많이 변하는 거 이 사과 끝나면 뒤에 이제 그 복수 불규칙 복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불완전 철자법은 우리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명사 복수형에 이제 붙이는 방법들 그런 것들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그냥 많이 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강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르라는 명사에 임이라고 이제 하는 그 남성 복수 전미사를 붙일 때 모음이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에 이제 저번 강의를 들으면 모음이 변하는 얘기들을 하고 간단하게 그때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떨 때 안 변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강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강세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모음들이 이제 삼음절이 넘으면 축약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같은 이건 뭐였죠? 예, 순장모음이라 그랬죠. 예, 억양장모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억양장모음은 억양을 뺏기면 장모음이 잊어버려요. 예, 없어져 버리는데 순장모음들은 예, 어떻게 되냐면 예, 그 모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순장모음들은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음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자음 요드나 해라든가 그죠? 예, 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를 순장모음이래요. 그러니까 순장모음을 이해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아는 모음에다가 요드, 해, 와우 같은 것이 뒤에 들러붙어 있으면 그래서 같이 장모음을 만들면 그걸 뭐라고요? 순장모음이라고 해요.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순장모음이 있으면 뒤에 전미사가 붙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패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역시 이제 똑같죠, 그죠? 하롬인데 오트가 붙어서도 이 순장 모음인 오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요거는 요거 그 해가 만약에 이제 이게 하롬에서 이음절이어서 하로모트 이렇게 삼음절이 됐을 때 강세가 뒤에가 있어서 그러면 1음절 뒤에서부터 카운팅합니다. 2음절 요 지난번 전에 그 칠판으로 강의했던 그 강의에 보면 나옵니다. 1음절, 2음절 그다음에 3음절, 2음절이 넘어가는 3음절부터 이제 모음이 축약되는데요. 이 모음이 축약될 때 이제 어떤 거로 어쨌든 뭐 장모음은 단모음은 이제 쉐아 이런 식으로 축약되는데 축약될 때 이 쉐아가 이제 맨 마지막이란 말이죠. 복합 쉐아든 그냥 쉐아든. 그런데 이 앞에 먼저가 쉐아가 돼 있으면 더 이상 축약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여기에 규칙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 54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하죠. 그 아까 전에 축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따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따발 이렇게 나눠지죠.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성 단수죠. 이거를 복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남성 복수로 맞추면 뭘 붙이죠? 임이라는 것을 이제 붙여서 남성 복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음절이 따바림 이렇게 3음절이 되죠. 근데
강세가 있는 데서 음절을 카운팅하기 시작합니다. 1음절, 두 번째가 2음절, 세 번째가 이게 앞에가 세 번째 음절이 되죠. 그때 이 세 번째 음절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가 돼야 되는데 3음절 때를 축약시키니까 때로 이제 바꾼 거죠. 쉐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츠 장모음을 에로 바꾼 거죠. 그래서 때바림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는 때바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형적인 복수를 만드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미사가 붙어서 강세를 가져가게 되면 앞에 3음절째 되는 모음이 축약되는 거.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3음절에도 순장 모음이다. 아까 전에 말한.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비슷하지만 역시 아난 이음절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나님 하고 임 남성 복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아나님 이렇게 이제 3음절이기 때문에 앞에가 축약되잖아요. 그죠? 앞에가 축약되는데 축약될 때 카메츠가 이제 쉐아로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 쉐아로 되는데 알렙, 아인, 헤트, 레쉬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요 5가지 후음 밑에는 쉐아가 오지 못하죠. 그럼 뭐가 오냐면 복합 쉐아가 옵니다. 그래서 아 계열의 복합 쉐아, 에 계열의 복합 쉐아, 그 다음에 오 계열의 복합 쉐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 있었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그때 이제 다 제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모음이 이제 오는 경우 이때 이게 뭐예요? 순장모음이죠. 순장모음이 올 때 보시면 코, 카,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죠? 지우개가 어쨌든 뭐 코카브 죄송합니다. 코카브 이렇게 이음절이죠. 코캅 이렇게 하십니다. 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임 남성 복수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카빔 이렇게 되죠. 3음절이 됩니다. 1, 2, 3 이렇게 음절이 되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제일 앞이 이제 축약이 돼야 되는 거죠. 모음이 3음절제가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죠? 순장모음이죠. 순장모음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긴 장모음을 만들 때 순장모음인데 이럴 때는 절대로 축약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장모음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세골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골명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에 세골, 요거 모음의 이름이 세골이에요. 세골이 2개 붙었습니다. 그런 명사를 세골 명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 3개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음 3개에다가 이제 모음이 2개 붙어서 이음절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음절 모두의 모음이 세골인 경우를 이제 그 세골 명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골 명사의 특징이 또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멜렉이고요. 이거 에레츠 땅, 지구, 그 다음에 때렉 이렇게 있고 페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점차 변해서 모음이 조금 변해도 강세가 앞을 유지하면 그걸 또 세골명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세페르, 그다음 보켈, 그다음에 이제 제라 이런 것들이 역시 세골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더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모음이 다 변했죠, 그죠? 발 이런 거, 그다음 날 이런 것도 세골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세골명사는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를 이제 세골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발음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강세 표시가 없으면 마지막 음절에 히브리어는 강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게 강세 표시가 앞에 첫 음절에 있으면 이걸 세골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골명사들은 특징을 나타내요. 이 남성 복수를 나눌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면 좋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넓어진다는 거지, 그죠?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원문을 볼 때 좋겠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시험 내진 않습니다. 우리의 문법 시험은 저하고 같이 풀어드리는 거, 그것만 시험을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만 기본적인 걸 암기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히브리어를 이제
직독 직해는 못할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임으로 이렇게 남성 복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골명사 만드는 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멜렉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위에 이제 요 위에 그 이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말씀으로 먼저 드리면 멜렉이라는 경우에 이제 임을 뒤에 붙이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음입니다. 두 번째 자음에는 카메츠를 공통적으로 붙인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음에는 멜라힘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축약되겠죠. 그때 쉐화를 붙이고 그 다음에 후음 밑에 후음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렙, 아인, 해, 헤트, 레쉬. 저같이 이렇게 자꾸만 따라 하셔야지 이 후음이 5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얘네들이 앞으로도 규칙을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후음 밑에는 쉐화를 붙이지 못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계열의 복합쉐화. 하테프 파타흐 얘가 이제 이름이 파타흐고 하테프 파타흐라고 그러죠. 하테프 파타흐를 붙인다. 이게 공독자입니다. 그래서 계열의 복합쉐화를 붙이는 게 이제 후음 밑에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자음 밑에는 쉐화를 붙인다. 요게 그 세골명사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미사를 붙이고 두 번째 자음에 무조건 카메체를 붙이고요. 그죠? 모두. 그다음에 첫 번째 자음 밑에는 쉐화나 하테프 파타흐 계열의 복합쉐화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같은 문자가 반복되는 이제 명사입니다. germinate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히브리어를 제가 아까 전에 동사가 자음 3개로 시작되기 때문에 동사에서 파생되는 명사도 자음 3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변하면서 이게 명사냐 뭐 이렇게 그러다가 물론 전미사를 붙여서 복수, 단수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백성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 자음 2개인데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이제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른 글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모음은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없는 거죠. 뭐냐면 맴이 2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축약되고 자음 2개를 축약할 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점을 찍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을 찍어도 이제 끝에 오게 되니까 중복됐을 때 이제 강하게 분명하게 발음을 해주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뭐 별 차이가 없더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형태가 됐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germinate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레브도 있어요. 레브도 있고 레바브도 있고 이렇게 자음 2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3개도 있는 게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베트가 이렇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자음으로 쓰였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 저미네이트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복수형을 만들 때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암이라는 거죠. 원래는 중복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뒤에 전미사를 붙이면 이렇게 임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성 복수 전미사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성 복수를 만들었을 때 왜 중복점이 찍혀 있느냐 저기에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자음 3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맴 이렇게 축약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밑에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 있죠. 중복점이 찍은 이유가 그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것까지 암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규칙, 전혀 불규칙. 이건 한 번씩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볼 때 다 외우셔야 되겠네요. 이거 왜냐하면 뒤에 단문 독해할 때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시 저 할 때 따라 읽으셔야 돼요. 이시 그 다음에 나심 이시 나심
이샤, 죄송합니다. 이시 아나심, 죄송합니다. 이시 아나심, 이샤 나심 이렇게 이제 같이 외우셔요. 그다음에 일 아림 발음이 달라지죠. 예, 일 아림 일은 네, 단수, 아림은 복수고 아보트 그죠? 복수점 여성 복수가 붙었어요. 바이트 바팀 바트 바노트 예, 벤 바님 예, 욤 야밈 이렇게 예,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전미사라든가 뭐 아니면 뭐 빠져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불규칙입니다. 사과 예, 예, 쉐와 한 번 더 설명하면 되겠네요. 예. 사과 단어들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예, 어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추천드리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하신 다음에 정말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녹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아도나이라고 그랬으면 아도나이를 어떻게 아도나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주, 주인 이렇게 뜻을 그러니까 단어 읽고 이렇게 뜻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녹음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거 이건데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정말 예. 쓰면서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예, 단어 시험 다 맞으신 경우도 있었고요. 예, 어린아이들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쉐와 규칙 사실 저번 강의 때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쉐와 규칙, 슈박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쉐와라고 발음하죠. 이게 번역할 때 예, 조금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이 와우의 그 발음이 이응 발음도 있고 그죠? 예, 예, 영어로 말하면 W인데 W 발음이 이제 이응 발음도 있고 비읍 발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나라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슈바, 쉐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쉐와 규칙인데요. 예. 어떤 경우냐? 이제 그 빨리빨리 저는 지난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쉐와 규칙 예, 저는 그림으로 그리면서 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음 두 개입니다. 자음 두 개에 예, 쉐아가 이렇게 유성쉐아 소리가 나는 쉐아가 두 개 올 수 없습니다. 연달아서 두 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쉐아는 놔두고 앞에 쉐아를 히렉으로 이렇게 바꾼다. 요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그죠? 예, 이렇게 네비임 예, 선지자들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레가 왔습니다. 전치사 레에도 예, 쉐아가 전치사에 대한 건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그죠? 예, 나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유성쉐아 그 다음에 네비임 할 때도 유성쉐아죠. 유성쉐아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두 가지를 레, 네비임 이거 그럼 억지로 끊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발음상의 어려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죠? 리네비임 훨씬 발음이 쉽죠? 레네비임보다 리네비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이제 뭐냐면 제가 쓰는 게 틀렸습니다. 그 요드 밑에 쉐아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쉐아가 오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첫 번째 같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쉐아를 E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뀌냐면 장몸 E로 바뀌는 거죠. 한번 보시죠. 예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후다, 유다죠. 거기다가 전치사 레가 붙습니다. 그러면 레예후다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같이 뭐라고요? 리예후다 이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그죠? 뒤에 나오겠죠? 리예후다 이렇게 히렉으로 바뀝니다. 근데 리예후다 하다 보니까 차라리 길게 이 장모음으로
리후다나 리에후다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빨리 발음하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 리후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음이 요드일 때만 이런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자음이 후음인 경우에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복합시아가 이렇게 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전치사 배 같이 역시 또 뭐예요? 이게 쉐아가 오는 경우죠. 그러면 똑같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때는 예, 이렇게 비, 하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복합 쉐아가 올 경우는 그 앞에 있는 그 쉐아는 뭐냐면 같은 계열의 단모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 보시다시피 예, 앞에 하롬일 때 복합 쉐아가 아 계열의 복합 쉐아잖아요. 그럴 때 같은 계열의 단모음 아 계열이니까 아로 바뀌는 거죠. 바하롬. 만약에 에면 에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복합 쉐아가 있는데 앞에 단모음이다 그러면 이게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쉐아였는데 같은 계열의 단모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 역시 엘로힘 할 때 에 계열의 복합 쉐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레가 만약에 결합되면 뭐가 돼야 되죠? 에 계열의 단모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레 엘로힘, 레 엘로힘, 레 엘로힘 하면 레 엘로힘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하고 똑같게 되냐면 차라리 에니까 레 장모음을 하고 알렘 밑에는 안 쓰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발음 똑같아요. 레 엘로힘이나 레 엘로힘이나. 왜냐하면 알렙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모음을 두 번 발음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레로힘 이렇게. 알렙을 아예 발음을 안 해버립니다. 그 대신 앞에를 장모음으로 해주시는 거죠. 레로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제 엘로힘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알렙으로 시작되는 다른 것들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아마 발음상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쉐아 규칙까지 우리 사과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앞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칠판으로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따라서 강의의 내용을 조금 줄인 대신에 이제 교과서를 따라서 정리하는 식으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한 시험에 관한 그 강의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따 뵙겠습니다.